워싱턴 DC는 직사각형 모양의 내셔널몰을 중심으로 백악관, 연방의회 의사당, 각종 연방정부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데 현재 시위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 방위군이 곧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는 내셔널 가드, 즉 주 방위군으로 불리는 상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비군 같은 군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예비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군은 제대를 하더라도 예비역으로 남아서 전쟁이 나면 징집 영장에 임해하고 주 방위군에 편입될 경우 생업에 종사하다가 긴급 사태에 소집되고 해외 파병도 이루어집니다. 정규군이나 다름없는 조직인 셈인데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주 방위군 지휘권은 주지사에게 있는데 워싱턴 DC는 주 정부가 아니라서 방위군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불법 소집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입니다. 주 방위군은 무장을 하지 않고 워싱턴 DC 경찰을 돕고 있는데 매우 위압적입니다. 워싱턴 DC 경찰국과 NPS 공원 경찰국은 총기 휴대자 제압을 위한 시위 진압 매뉴얼을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총기 휴대자가 해제를 거부하면 총기로 선제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 전역에서 몰려들었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concealed weapon, 즉 숨겨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들이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당연히 라이센스가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데 워싱턴 DC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관공서 건물 등은 1000피트 룰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룰을 적용하면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법적인 총기 면허를 지닌 사람들도 총기 휴대가 금지됩니다. 외부와 완전 고립시킨 다음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토끼몰이식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시위는 어제 5일 오후 5시부터 백악관 근처의 프리덤 플라자에서 시작됐습니다. 80% 코올리션이라는 단체의 집회였는데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저 스턴 보수 라디오 진행자 알렉스 존스가 연사로 나와서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내에서도 내셔널몰과 백악관, 연방의사당 등은 일종의 연방정부 취해 법권 지역으로 연방공원관리국 NPS가 경찰권을 행사합니다. NPS의 오늘 친트럼프 진영에 허가한 시위는 모두 3건이었습니다. 각각 수만 명씩 참여한다고 신고했는데요. 참여 인원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집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0에서 100만여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국내선 항공기는 주로 레이건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그저께부터 상당히 붐볐다고 합니다. 사실 총기가 위험한 집단은 프라우드 보이즈가 아닙니다. 바이크, 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백인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부의 상징처럼 됐다고 하던데요. 미국은 좀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좋은 이미지도 아닙니다. 깡패하면 한국은 조직폭력배가 떠오르지만 미국은 교도소 갱단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갱단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두 교도소에서 갈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도소 갱단의 두 축이 바로 오토바이 갱단과 길거리 갱단입니다. 이들에게 총이 빠질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을 중심으로 매년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에 롤링 썬더라는 오토바이족들이 몰려드는데요. 워싱턴 DC는 이 오토바이 행례를 몇 년 전에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월요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오토바이족인 바이커스 포 트럼프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을 매우 경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수백 대 수천 대가 뒤를 따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할 목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 때문에 비밀 경호국 SS 요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습니다. SS 요원들도 이들이 품고 있을 총을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 오토바이와 친하지도 않고 일부러 멀리한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입는 평범한 조끼처럼 보여도 사실 방탄 기능이 있는 방탄조끼가 많습니다. 자,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지난번 시위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 대열이 이완되고 흩어졌을 때
좌파단체 회원들이 무장한 채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공격하는 양상을 띌 수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지난번 시위 때도 그렇고 서부 지역 시위에서도 그렇듯이 미국은 좌파단체의 폭력성이 더 무섭습니다. 작년 5월부터 여름 내내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좌파단체 시위는 사실상 폭동이었죠. 방화, 약탈 이런 게 기본인데 우파단체는 오히려 약탈로부터 시민을 지키겠다고 총을 들고 맞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번 시위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점거당한 연방의사당 경비대는 의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아침 의원들의 출근 경로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의원들은 어제 퇴근길과 오늘 출근길을 주차장과 현관을 통해 걷거나 차로 하지 못하고 지하의 비밀 터널을 통해 했습니다. 다들 이 길을 통해 오늘 낮 피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위가 아무리 격렬해져도 연방의회 의원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출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 터널은 의회 부속 건물과 의사당 본 건물을 연결합니다. 그만큼 오늘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지난달 12일 벌어진 시위에서는 4명이 칼에 찔리고 33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번 시위에서 흑인 교회가 BLM 배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이들 교회 앞에는 경찰 장갑차가 상주해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현재 바이든과 민주당, 주류 언론 일부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위대가 해산하도록 종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통행금지는 실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불상사가 계속될지 어느 정도 격렬한 저항이 펼쳐지고 얼마만큼의 무력 진압이 시도될지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코메리칸TV가 계속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